안녕하세요. 글쓰는 개엄마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출판사 마케터 제이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사심을 가득 담아서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 그다음에 출판사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사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4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마케터 제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네, 그럼 저희 1부에서는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넓게 좀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마케터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좀 달아놓고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마케터랑은 좀 거리가 먼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로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어떤 덕목을 좀 요구하게 될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하는데요. 네. 제이님께서는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마케터로서는 요런 자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요런 자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건 좀 어떤 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우선 덕목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 응. 근데 보통 이제 마케터 채용 공고 저도 심심하면 이렇게 클릭도 해보고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지원을 한 건데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마케터니까 약간 외향적이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유리하긴 한데 네. 그것보단 더 중요한 게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출판 마케팅하면 분야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분류를 하자면 뭐 영업 쪽이 있을 수 있고 온라인 마케팅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요즘에는 출판사들이 온라인 마케터들을 많이 뽑는 추세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뽑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을 뽑기 때문에 SNS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자기 뭐 예를 들면 북스타그램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막 10,000명이 되면 네. 그거 엄청 플러스 요인이 돼요. 바로 채용인가요? 네네. 그래서 약간 내향적이어도 자기 채널 파워가 있으면 응. 아주 매력적일 거고요. 플러스 요인이 된다. 네, 유튜브를 하는데 막 10,000명? 책 소개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거 약간 하이패스로 들어갈 수도 하이패스로 있어요. 바로 그냥. 네, 그래서 외향적인 건 당연히 뭐 사회생활 하면 좋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약간 채널을 좀 자기가 갖고 있는가 또는 잘 아는가. 그러니까 굳이 뭐 채널이 뭐 제가 앞에서 얘기한 뭐 10,000명, 1,000명 뭐 이런 거는 기준이 높은 거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자기가 어느 정도 다 체험을 해보거나 사용하고 있다 하면 좋아요. 그걸 이제 보시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구독을 해서 요즘에 어떤 이제 북튜버들이 활동하는지를 좀 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면 회사들이 그걸 되게 매력 포인트로 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으니까 네.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있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 페이스북을 진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도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넘어가서 인스타를 좀 더 본다든지 네. 그리고 옛날에는 네이버에 블로그 글 쓰는 거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보나 했는데 그게 또 요즘에 추세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좀 더 좋아하는데 인스타그램만 하면 또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좀 알고 페이스북 소식도 알고 그럼 네이버 블로그도 조금 자기가 안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유튜브도 알고 쇼츠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외향성도 좋고 자기 채널이 큰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전데요? 그럼 지금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네,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그렇죠. 하고 그럼 그게 페이스북도 합니다. 엄청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럼 바로 네. 취업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저희 사장님께 물어봐요. 네. 네, 근데 확실한 건 그런 채널이 있거나 채널을 잘 알면 좋아서 복잡하네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약간 갖출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자질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드는데 나이에서 커트 당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 그럼 제이님은 MBTI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E일까요? I일까요? 저는 우선 근데 뭐 약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 E고요. 네. 그리고 N, N, F. F. 근데 F인데 최근 올해 한 테스트는 다 T가 나와서 그럼 뭐라 그래야 너 될까? T야? 그래서 F인데 T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끝은 J. 저 ENFJ인데? 그래요? 저희 저 강조. 처음 봐요. 저도 근데 많이 못 봤어요. 남자분 ENFJ는 진짜 처음 보는 진짜 것 같아요.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 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군요. 제가 그러게요.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마침 MBTI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오늘 촬영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뭐 편집자로든, 뭐 마케터로든, 아니면 뭐 영업 담당을 하든 어떤 파트로든 간에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MZ세대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출판사도 일종의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회사죠. 문화를 다루고 뭔가 그거를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너무 환상만 가지는 것보다는 현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이님께서는 일을 해보셨으니까 출판계는 좀 어떤 특성을 가진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출판계, 출판업은 특이하죠. 제가 보기엔 둘 다 있는데 하나는 되게 전통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오. 해외문학 같은 경우에는 막 노벨문학상 같은 약간 되게 권위 있는 상에 대한 정보와 해외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수적이고 약간 지식이 필요하고 교양이 필요한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약간 IP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영화화도 되고 영상화도 되는 요즘에 그런 소위 말하는 컨텐츠들이 또 요즘에 인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채널들에 또 반응을 해야 되는 업이어가지고 두 개가 껴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하고 엄청 트렌드한 측면이 껴있어서 좀 힘들죠. 약간 반반 모만 이런 그쵸. 느낌이 드는. 빨리 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고 약간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약간, 약간 이런 느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SNS 컨텐츠로 뭔가 마케팅을 딱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와요. 이거 너무 이 책의 톤과 무게와 안 맞을 수 있다. 이건 약간 보수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또 근데 너무 후킹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 이런 쪽은 잘 모르겠지만 책은 좀 더 보수적인 나쁜 의미는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전통과 오랜 기간이 쌓여서 만든 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보수성과 진지함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팔리기는 또 젊은 독자들을 향해서 또 나가는 책들이 꽤 많아서 맞아요. 특히 소설은 그래서 그런 데는 또 되게 트렌디함이 필요해서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딱 했는데 난 요즘에 트렌드를 너무 잘 알아. 네. 그리고 마케터 딱 하면은 1, 2년은 즐겁거든요. 근데 1, 2년 뒤에 나이가 좀 자기도 들고 그죠. 거의 다 해봤잖아요. 그럼 약간 트렌드가 재미없어지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모르던 분야가 해외문학 쪽을 잘 몰랐어요. 그럼 오래 일할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모든 마케터가 완벽히 그 균형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노벨문학상도 한번 공부해보고 약간 중요한 수상작들 또는 해외문학을 공부해보면서 좀 밸런스를 조절하면 오래 갈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의 특징은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하면 잘한다. 직장이다. 네, 직장이다. 여기는 회사다, 일터다, 네. 돈을 버는 곳이다. 네, 그리고 슬픈 건 이건 근데 팩트인데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출판사들은 중소기업 사이즈입니다. 그죠. 300명 넘는 출판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100명 넘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복지와 연봉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가는 스타트업, 특별히 IT 쪽이면 많이 낮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나 여기 왔는데 왜 연봉 낮아? 물론 그것도 슬프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시긴 알아야 돼요. 이거 등가 교환이다. 내가 책이 좋아서 왔지만 연봉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래 다닐 수 있다가 좀 위로 아닌 위로랄까? 그쵸. 왜냐면 전통적인 매체이다 그쵸.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은 안정성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사실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표현이 사라지진 난다. 않는데 흥할 것 같진 않아서 왜냐면 저희 독서율 가끔 발표되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처참하긴 하거든요. 거의 책을 안 읽으신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낫죠. 하지만 출판사들마다 조금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문학을 좀 냈거나 역사가 길수록 사실은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안정가옥 같은 출판사나 좀 작은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유유 출판사 이런 데는 좀 더 트렌디함도 가까워요. 자기 취향이 나는 좀 더 고전적인 게 좋아. 해외문화 고전들 좋아하고 이쪽에 좀 더 맞으면 좀 더 오래된 출판사 쪽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자기는 돈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기 개발, 명언 이런 거 좋아하면 또 그쪽 계열 출판사로 가는 게 맞아서 사실은 출판계가 다양해요. 최소한 저는 출판계에 있으면서 나랑 너무 안 맞는 책들을 내는 출판사에 있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이 좀 네.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시를 너무 싫어하는데 시를 내는 출판사에 있으면 그거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직을 하시든 아니면 취업을 하실 때 고민을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좋을지까지도 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이님의 커리어 패스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종교 관련 출판사 쪽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의 회사까지 입사를 하셨는지까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약간 나도 제이님의 트랙을 좀 따라가고 싶다 하는 지망생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저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더 좋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출판사를 했는데 갑자기 번역 대조하는 알바가 있는데 제가 네. 해외 생활을 조금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알바할래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알바가 거의 편집부에 자리 하나가 있고 오! 한 7개월을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본문 대조하면서 네네네. 여기 원서 있고 번역된 거 있으면서 뭐가 좀 틀렸나 음. 보는 알바를 한 7개월 하면서 똑같이 출판사 직원처럼 다닌 거죠. 뭐 오. 9 to 6 다니고 네. 점심시간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모르는 작가님들 얘기 막 듣고 그래서 그걸 한 8개월 하니까 나 이거 재밌는데? 오. 이거 하고 싶다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그런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이제 기독교 책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오, 네네. 페이스북 시절이었어요. 서평을 페이스북 엄청 썼죠. 그런데 이제 또 용감하게 그때 20대 초반 이럴 때여가지고 해시태그를 그 특정 출판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A 출판사 태그해서 이 책 너무 좋고 잘 읽었습니다 하니까 그쪽 담당자들이 놀래기도 하고 좀 좋게 보셨나 봐요. 이 사람 뭔가. 네. 그러다가 한 출판사가 막 이제 좀 사이즈를 키우시려고 했을 때 이 사람 쓰면 좀 재밌겠다 해서 그때 인턴으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출판사 직원으로서는 시작을 했고요. 그때 한 4개월 이렇게 좀 다양한 거 가서 막 유튜브 채널 만들고 SNS 막 매일 올리는 그런 빠르셨네요. 네네 막 그런 거 하면서 일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 근데 그것도 느꼈어요. 내가 너무 허공에 뜬 생각만 가졌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부족한 것도 깨달았지만 이런 거는 더 개발하면 되겠구나. 그거 한 4개월 정도 경험하고 잠깐 쉴 때 조금 특이한 게 유통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출판 유통이에요. 출판 유통. 그래서 기독교 출판 유통이라고. 와.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는 조금 특이했지만 출근은 한 이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온라인 담당이고 이틀 정도는 이제 물류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택배 하루에 몇백 개, 많으면 몇천 개씩 막 쳐내고 그런 거를 좀 배우면서 배본이 뭐고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왜 실판매랑 다를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한 거의 2년 정도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기독교 출판사가 조금 사이즈 있는데 한 20명 넘는 곳 거기도 역사가 20년이 넘는 곳인데 거기서도 온라인 마케터로 일하면서 1년 조금 이렇게 있다가 은행나무 갑자기 공고가 뜬 거예요. 더 넓은 세계로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약간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러 곳에 이력서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나 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계속 이력서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나무 딱 공고가 떠서 그냥 써보자. 어디까지 가나. 그러니까 그게 면접이든 뭐 어디든 한번 해보자 했는데 했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부장님으로부터 이게 혹시 이력서를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은행나무 오게 되면 영업 쪽이다. 괜찮냐. 근데 제가 사실 영업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면접 보고 다행히 때가 잘 맞아서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출판 외길만 걸어오신 제이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쵸. 들어봤는데 좀 들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쪽에 알바라도 조금 네네. 뭔가 내가 경력을 좀 쌓아놓으면 이게 길이 이어져가지고 뭔가 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왔다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앞을 향해서 정진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제이님의 커리어 패스를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덕업일치를 하고 계셔가지고 덕업일치를 하고 계시는 것과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1부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2부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제발!